열면 바로 올라오니까. 문을 닫으면 요렇게요. 요렇게. 지금 굉장히 의외의 느낌인 게 포르쉐 행사인데 세계 최초 공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촐하죠.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지금 포르쉐가 창립 이래 사상 최다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조촐하게 하나? 행사를 이렇게 조촐하게 하니까 사상 최고 이익을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행사장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나메라 월드 프리미어. 누가 담배 누가 도대체? 네, 한국 사장님이셨는데 지금 중국 사장. 클럽에 온 기분인데요? 저기 저쪽 왼쪽 끝에. 오, 세상에. 너무 먼 거 아니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기 포토 세션이라고 해서 저 앞에서 포토 세션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찍을 수도 없어요. 이럴 바에 그냥 TV로 볼 걸,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파나메라의 첫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바라보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입니다. 터보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터보 디퍼런세이션이라고 해서 터보 배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포르쉐의 배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이미 배지를 한번 바꿨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포르쉐 배지가 바뀌었다고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너무 소심하게 바뀌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포르쉐 배지는 포르쉐로서는 너무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자, 그리고 이 앞부분 뭐가 바뀌었어?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포르쉐 팬들은 이거는 나의 파나메라가 아니야, 나의 파나메라는 이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변화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전 파나메라는 엄마가 애들 학원 바래다 줄 수 있는 자동차였고, 지금 이 차는 엄마가 애들을 학원 바래다 주면 아니 뭐야,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서 학원을 바래다 줘,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느낌 어마어마한데요. 휠을 한번 보세요. 2D가 아니라 3D 같은 느낌이 드는 휠입니다. 이렇게 깎이고 또 깎이고. 타이어가 21인치 타이어 35 시리즈를 쓰고 있네요. 네, 뒤쪽에 PS S5입니다. 포르쉐 PS S5라는 타이어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PS4S의 다음 버전인가 보죠. 새로운 타이어가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AA 고 트레드웨어도 300 정도로 나와 있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지금 21인치 30 시리즈 325 30을 쓰고 있어요. 와, 엄청난데?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네요.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멋있죠? 뭔가 유리창과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 부분이 완전히 유리에 밀착되어 있고 거기에 열선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틴팅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틴팅이 되고 이 부분은 틴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름 특이한데요. 재밌는 요소들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해서 하이글로시로 여기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미션 2라든지 이런 자동차에서 봤었던 그런 헤드램프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멋지게 보여집니다. 네모 반듯하게 디자인이 좀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기존에도 4개의 포인트였지만 이제는 4개의 포인트가 아니라 4개의 일자 램프예요.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약간 911 디자인에 업혀가는 느낌이 들었던 차라면 이제 더 이상 911의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그리고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 미래적인 느낌으로 확실하게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외판에서 살펴봤을 때 이 차는 바뀐 부분이 한 부분을 빼고는 모든 외판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안 바꿨다는 건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안 바꿨다는 걸까 모르겠는데. 실내는 더 많이 바뀌었죠.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그래픽들이 어마어마하네. 모니터가 어마어마하게 선명해요. 역광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역광이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밝아. 이렇게까지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들어간 건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전부 OLED네요. 근데 이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좀 어둡게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고요. 안 보이고
보이고, 왜 그러냐면 이거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나면 조수석에서는 볼 수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계에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배지가 붙어 있고, 포르쉐 디자인 상징인 PD라는 게 있어요. 포르쉐 디자인 아시겠지만 포르쉐 박사의 손자가 하는 브랜드죠. 이런 식으로 셰시 레벨,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포일러 익스텐드 이런 것들 다 터치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얼 이 만지는 이 느낌 보세요. 따따따딱 이런 느낌. 그래픽인데 그래픽이 엄청나게 선명하거든요. 너무 맑아서 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요거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눌러서 언락을 해야 열려요. 그냥 이렇게는 안 열려요. 여길 눌러야 열리는 거지.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랑 USB-C 두 개 있고요. 컵홀더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폴스테 크레스트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야, 에어벤트도 이렇게, 에어벤트 자체도 특이하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단 이번 포르쉐는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번 자동차의 너무나 큰 특징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것들은 전시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포르쉐 파나메라를 사면서 플러그인이 아닌 걸 사면 뭔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뒷좌석 공간은 지금 이그제큐티브 모델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의 많이 좁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4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한 사람이 더 탈 수가 없죠. 5인승이 아니라 4인승, 파나메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스포츠카니까, 그게 포르쉐니까, 네, 그렇게 납득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앞좌석을 너무 뒤로 밀어놓은 것 같은데 점점 뒤로 더 오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뒤에서 내비게이션도 나오네요. 그래픽이 이렇죠? 창문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벤트를 갖고 있네요. 뒷좌석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의 좀 작은 무릎 공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제 환경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아무튼 이렇게 ePower를 보는, 타고 내리기 너무 좁아요, 그죠? 와, 제가 여태 취재한 모든 환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조금 바뀌었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고 풀체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 다른 차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차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더분시라는 이름이 익숙해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존더분시가 뭐냐면 개별화 프로그램입니다. 비스포크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컬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요. 이 컬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컬러인데 잘 보면 펄이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죠. 핑크 같은 느낌도 들고 보라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게다가 그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죠. 블랙 메탈, 그리고 약간 핑크빛이 도는 메탈이라서 길에서 보면 이건 중국 차구나 라고 대번에 아실 수 있는, 중국 부자를 위한 차네 라고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나메라는 파나메라 처음으로 센터락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냐? 이거 왜 써?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의 바퀴를 떼낼 수 있는 겁니다. 붕붕붕 하고 한 번에 탁 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센터락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센터락의 큰 장점은 나사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운데 구경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운데 구경을 줄였을 때 로터와 캘리퍼를 더 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락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줄이면 줄일수록 무게도 더 경량화되고 그만큼 브레이킹 성능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센터락의 장점입니다. 지금 보면 바디 컬러에 있는 요 띠, 요것도 아마 사람 손으로 그렸다고 하겠죠. 근데 사람 손으로 그렸다고 할 텐데 여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글씨를 썼어. 롤스로이스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걸 글씨를 쓴다고? 와, 이 컬러와 이 컬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르쉐 터보에만 들어가는 터보 배지가 붙어 있어요. 윈도우 틴팅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건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안도 덮여 있네요. 안을 또 굉장히 잘 꾸밀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식으로 꾸밀 수 있는지는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외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롬 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야, 이거 양카 아니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이냐, 튜닝 메이커에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튜닝 메이커가 할 만한 일을 메이커가 직접 해준다는 거죠. 원래 자동차 메이커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포르쉐가 만들던 자동차는 그렇게 각각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된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커스터마이즈가 아니라 다 똑같은 차를 만들게 됐냐? 헨리 포드부터.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는 원래 사람들한테 딱 맞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각각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아니고 뻔한 이 공산품 같은 게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는 존 더분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마다의 각각이 다른 지문을 갖듯이 각각의 다른 자동차를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의 차가 있네요. 이 하이브리드네요. 와, 컬러가 미쳤습니다. 그치, 초록색은 이렇게 뽑아야죠. 오, 차 내려가는 거 보세요. 우와, 오우, 야, 대박입니다. 아니, 차가 이렇게까지?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더 긴 모델이에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문을 열면 이건 낮은 차니까 타기 편하게 쭉 올라오고 차에 타면 와, 이런 속도로 올라온다고? 이런 거에 안전장치는 없겠지. 여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포르쉐 파나메라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라고 하는 유압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을 갑자기 올렸다 갑자기 내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네 바퀴 모두 오르내리게 각각을 따로따로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단에 타고 내릴 때 좀 더 편하게 하려면 보통의 세단은 낮잖아.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면 막 낑낑낑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다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면 바로 올라오니까. 문을 닫으면 요렇게 해요. 요렇게 멀미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내리는 차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스템은 단순하게 차에 타고 내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에요. 달리는 동안에도 이 네 바퀴가 각각 제어됩니다. 내가 핸들링을 할 때 오른쪽으로 차가 당연히 기울어질 거잖아요. 기울어지는데 이쪽 바퀴에 서스펜션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쪽 바퀴를 내려주고 이쪽 바퀴를 올려주면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죠. 브레이크 걸 때 앞바퀴가 눌러질 거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때도 앞쪽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하죠.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리겠지만 뒤를 올리면서 앞을 낮추고 뒤를 올리면서 수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 액티브 라이드의 기능이에요. 이 액티브 라이드 덕분에 없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라는 건 거의 모든 자동차가 중간에 안티 롤바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치예요. 여러분들은 독립현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독립현가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독립현가를 하게 되면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이 눌리면 저쪽도 같이 눌러지게 하는 그 현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안티 롤바라고 해요. 스테빌라이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 새로운 파나메라는 안티 롤바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안티 롤바가 없는 상태로 이 서스펜션 각각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기울어질 때 반대쪽을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안티롤을 스스로 제어를 통해서 이 유압을 통해서 안티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은 이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면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 자체가 400V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400V 시스템을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라는 고전력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의 이번 모델은 가솔린 모델을 사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셔야만 최고의 포르쉐의 라이딩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GBT라고 해서 중국 전용의 플러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완속 충전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유럽에서는 완속 충전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완속 충전은 제일 빨라봤자 7kW 정도 되죠. 11kW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몇 번 못 봤고요. 유럽에서는 무려 48kW짜리가 있습니다. 유럽에 쓰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급속 충전만큼 빠른 출력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완소 충전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 차는 몇 마력을 내느냐? 190마력을 냅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보다 더 강력한 엔진이 여기 모터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몇 킬로를 가느냐? 93km를 배터리로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아니야? 93km를 190마력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전기차지. 그게 왜 하이브리드죠? 그럴 거면 그냥 전기차로 만들어주지. 전기차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예요. 감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탄만 계속할 정도로 놀라워요. 일단 인테리어, 그 전에 파나메라가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테리어에서 다른 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최고지라고 생각했던 그 파나메라가 이제는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테리어로 바뀌었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섭섭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급감이 좀 떨어지잖아. 타이칸의 디자인을 따라가다니 그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가운데 있는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최소한 아날로그였어야지,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됐을 때 섭섭한 마음이 한편으로 있다가도 이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요거 OLED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양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괜찮네, 이러면 용납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요소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다 디지털로 바꿨는데 이런 것들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만족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빌리빌리가 보여줍니다. 유튜브는 안 되니까 빌리빌리 이렇게 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 모두 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일러를 열고 닫는 것들도 이렇게 됩니다. 스포일러 열거나 아니면 닫거나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이쪽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죠. 버튼을 누르면 이 전체가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갑니다. 딸깍 전체가 움직여요. 신기합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여기 딴 데를 눌렀을 때는 안 눌러져. 여기 눌렀을 때만 눌러집니다. 터치를 했을 때 기기장치가 이렇게 딸깍하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열리는 거 되게 특이하네요. 이 부분까지 같이 열리니까 짐을 넣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가 넓어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신경 써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줘서 이 우드 트림이 더욱더 우드 트림처럼 잘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드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 폭은 굉장히 작은데도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를 넣었을 때 아니면 카본을 넣었을 때 더욱더 빛나게 더 멋진 소재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잡이 같은 거 굉장히 작은데 이걸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 때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실도 이런 식으로 터보 배치를 붙여놓고 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첨단의 느낌 나도록 했고요. 이 부분도 카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진데 이 디자인이 근데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요. 이런 거 조금 달라요. 스티어링 휠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스티치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다. 시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가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있던 시프터를 여기로 옮겼을 때 여기에 이런 컵홀더라든지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생긴 거죠. 시프터를 여기다 달면 어땠을까? 테슬라처럼. 이건 테슬라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자존심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타이칸에선 조금 더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나메라는 조금 더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가깝네요. 이게 너무 멀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대에서 생각해보면 한 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뼘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또 납득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 엔진은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스타트 엔진을 하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여기 덮개는 없어졌네요. 왜 여기 덮개가 없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이칸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번 새로운 세대의 포르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일단 에어벤트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테슬라처럼 에어벤트를 조절하는 스위치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이걸 디지털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에어 컨디셔닝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했을 때 더 좋은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기 있네요. 스피커가 굉장히 귀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마 음장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사운드는 제가 또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음악은 어쨌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훌륭한 사운드를 내고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자동차, 뭐가 다른가? 뒷좌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소프트한 게 있네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나름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개가 이렇게 몰랑몰랑하면서 요즘 이 정도 베개는 있어줘야 되죠. 사실 베개가 그냥 베개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또 예쁘게 가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가죽을,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죽을 많이 쓰는 메이커는 또 처음 봤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사실 친환경과 굉장히 거리가 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친환경이 아니에요. 우야, 이그제큐티브는 뒷좌석이 많이 다르네요. 여기 팔걸이 같은 것도 좀 다르게 생겼고요.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것들, 위에 수납 공간이 조금 제공이 되고 있네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선스크린도 이런 것들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고요.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다. 디스플레이도 여기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통해서 음악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사운드가 나고 있고요. 버메스터 좋네. 이제 911에서 제가 그렇게 욕했던 버메스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앞에 있는 기사한테 야, 거기로 가면 안 되지, 똑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콕핏이라고 해서 이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거, 횡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서 같이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제동했을 때 너 횡쥐 1밖에 안 나왔네, 야 1.1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뒷좌석에서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아시겠지만 특징이 내좌석이 모두 버킷 시트입니다. 내좌석이 모두 세미 버킷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 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같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서킷에서 이렇게 막 아빠가 운전할 때 가족들 모두가 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좌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오, 에어 인테이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에어 인테이크에 그러면 돌 같은 게 맞으면 큰일 나지 않겠냐 싶은데, 잘 보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그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라디에이터를 직접 돌 같은 게 때리지 않도록 하는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세련된 느낌이네요. 깜빡이를 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라이트도 한번 켜볼까요? 오토매틱이 아니고 로이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4개의 램프였던 것이 지금 몇 개의 램프야. 이제는 좀 파나메라 같네요. 비상등이 또 꺼졌어? 비상등은 여긴 켜지는데 테일 램프에는 비상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앞에 램프가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고장이 아니고 전시차는 깜빡이가 안 되도록 코딩을 해놨대요. 프리 프로덕션 차들은 다 깜빡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 야외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컬러가 와, 요 각도, 와, 이 컬러와 각도를 보면 EV6네. EV6의 컬러와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저분이 지금 저를 전담 마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차를 탁 건드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담 마크하고 계신데, 네, 안 건드릴게요. 이렇게 살짝만 보죠. 야, 일단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아까 그 차하고 좀 다르네요. 여러 가지로 다른데 헤드램프 4개가 4포인트로 있는 헤드램프가 아니고 가운데 헤드램프, 그리고 4개의 4포인트 DRL을 갖고 있는 기본형인가 봐요. 파나메라 기본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로형 DRL과 깜빡이 역할을 하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파나메라 기본형에 비해서는 아무리 봐도 하이브리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나메라 이렇게 봐도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각이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파나메라처럼 정말 엄마차 같은 느낌은 이제 더 이상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그리고 완전히 슈퍼카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신형 파나메라를 간단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도 컸고,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한 새로운 자동차는 아니죠. 이걸 풀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혁신이 아니라 진화를 하는 것이 포르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911, 요즘 911, 완전히 다르지만 완전히 비슷한 모습. 이 디자인도 예전 파나메라, 지금의
지금의 파나메라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채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르쉐를 오랫동안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파나메라 아마도 여러분들 곧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시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시승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네요. 이 차 세계 최초 공개를 중국에서 한다고 해서 야, 중국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한국은 이제 뭐 뒷전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바라는 면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좋아하는 것 어떤 거예요? 화려하고 크고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동차. 근데 중국도 거의 비슷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칸 터보입니다. 타이칸 터보. 랩핑 보세요. 랩핑 미치지 않았습니까? 75주년 기념 랩핑이에요. 와, 이거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진짜 좋겠는데요. 오, 세상에. 오, 진짜 가속력 미쳤습니다. 와.